여러분, 이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번영도 얻을 수 없고 또 행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복도 얻을 수 없고 운도 얻을 수 없다고 우리 동양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 그러시다면 꼭 이것만은 고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우리 동양학에서는 식복을 버리는 습관, 즉 가난을 버리는 습관과 행운을 버리는 습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운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에도 동양이든 서양이든 무조건적인 성공 습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들 이런 습관 있으시다면 꼭 고치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입에 밥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황당한 일이 국수를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분이 돌아가셨던 일인데, 이것은 국수가 기도로 들어가 기도가 막혀 사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조상님들이 음식을 입에 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던 것은,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순간 숨을 쉬게 되고 이때 입안에 있던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를 우리는 사례가 걸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것으로 정말 운이 없으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입에 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참 허다하죠. 네, 이런 경우 마주 앉아 같이 음식을 먹던 사람은 참 불결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어쩌면 다시는 이런 사람과 식사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밥 한 그릇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입안에 음식을 물고 이야기하는 습관은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쩝쩝거리며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과 식사를 같이 해보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네, 그때 다음에는 절대 이 사람과 같이 밥 먹지 말아야지 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이렇게 되면 자칫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 마땅히 자신에게 와야 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식복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것은 정말 막역한 사이, 정말 친한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여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행동이 바로 음식을 쩝쩝거리면서 먹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밥 먹으면서 다리를 떠는 습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리실 적 밥 먹으면서 다리를 떨다가 복 나간다고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들으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그래도 방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으니 덜하였지만 지금은 식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기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리를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며,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하다고 합니다. 네,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먹지 못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장에 탈이 나게 되기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 편안히 드세요 라고 말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전자의 경우는 같이 먹는 상대에게도 불안감을 주기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라도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불안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불안해지고 또 소화도 잘 안 되죠. 네 번째로, 여러분,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내 것이 아니면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는 무엇이든 두던 곳에 두는 습관, 그리고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이 운을 부르는 습관이고 또 복을 부르는 습관이기에, 이렇게 되면 그 습관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행해졌던 말이란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남의 물건을 함부로 허락 없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한데 행여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이라면 이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은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물론 그 운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다 줄 거예요. 네, 절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함부로 말하고 또 심한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번 만화를 부르고 또 만복을 부른다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의미로 그러했던 거예요. 네, 상스러운 말, 함부로의 말은 절대 대우도 없고 또 존중도 없는 말인 것이죠. 하여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운도 얻을 수 없으며 또 복도 얻을 수가 없으며 그리고 있던 복도 무조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과 행동이 함부로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TV나 매스컴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네, 항상 부드러운 말, 사랑이 담긴 말, 그리고 위안의 말, 위로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아니, 이런 말을 하시려고 늘 노력을 하세요. 그리하면 무조건 여러분은 부와 행복을 얻게 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뭐든 늘어놓고 치우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체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이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늘어놓는 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치우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생각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셨던 것이며 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도 하셨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간을 무작정 낭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날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또 챙긴다고들 하죠. 여러분, 절대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는 날들이 되도록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항상 여러분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것이고 또 발전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운을 얻고 번영을 얻고 또 행복을 얻는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네, 매일 하나만 변화하세요. 그리하면 1년 후 여러분은 무조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의 좌표 위에 서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난을 만드는 습관, 무조건 버려야 할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습관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습관의 무서움을 꼭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